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요, 예를 들어 정수가 아닌 분수가 있을 때 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게 되면 그게 유한소수가 되는지 순한소수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면 이걸 이제 거꾸로 가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즉 소수를 다시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 끄트머리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냐 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이거나 순한소수이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수로 바꾸는 것도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과 순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 그것만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요,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 0.12라는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그냥 100분의 12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0.387이라는 유한소수가 있었다? 그럼 얘는 1000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387 되는 겁니다. 그죠? 1.56 요런 유한소수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100분의 얼마? 1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약분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얘는 50분의 6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약분해주면 25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건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아요. 이건 이미 다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냐 하면 순한소수를 어떻게 분수로 나타내느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예를 통해서 어떻게 순한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순한소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다시 쓰면 0.414141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해봤듯이 예를 들어 유한소수 같은 경우에는요, 소수점 아래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1, 2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100분의 이렇게 우리가 분모를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2 이거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소수점 아래 부분이 끝나지 않아요. 계속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분모를 얼마로 해야 되는 것부터 결정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혹시 요 소수점 아랫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분수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를요 그냥 X로 뒀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소수점 아랫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요, 지금부터 그냥 일단 방법을 보여드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x에다가 10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100을 곱하면 100x가 되는데 그럼 우변은 41.414141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 놓고 요 밑에다가 x를 쓴 거예요. 그러면 0.41414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100x에서 x를 빼주게 되면 그 얘기는 결국 41.414141에서 0.414141을 빼준다는 얘기인데, 빼주게 되면 얘네들의 소수 부분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누구만 남게 돼요? 41만 남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우리는 이걸 변변, 좌변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주는 거죠. 그래서 100x에서 x를 빼게 되면 99x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은 여기는 빼주면 소수점 아래는 똑같기 때문에 빼주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싹 없어지고 남는 건 그냥 41 빼기 0만 남아요. 그래서 41 이렇게 됩니다. 끝났죠? 양변을 99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돼요? 99분의 41. x를 분수로 표현했네요. 그죠?
그러면 요 0.41땡땡이라는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꿨을 때 99분의 4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왜 갑자기 여기에 100을 곱했느냐? 요걸 얘기를 드릴게요.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의 목적은 요 뒤에 소수점 이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소수점 이하가 이 똑같은 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라는 걸, 순환소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순환마디가 4하고 1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소수점 아랫부분을 순환마디만 반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이미 소수점 아래가 0.414141이기 때문에 순환마디 4와 1이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소수점 이하가 414141이 되도록 만들려면 자, 4와 1을 정수 부분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숫자 두 개가 정수 부분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은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4와 1이 정수 부분으로 올라와서 41이 되는 거고요. 소수점 아래쪽은 또 414141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빼주게 되면 깔끔하게 41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때의 핵심 포인트는 소수점 아랫부분이 순환마디가 계속 반복되도록 바꾸는 거다. 그런 다음에 그 두 수를 빼주면 깔끔하게 소수점 아랫부분이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나요? 대충 어떤 건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순환소수 누가 있냐 하면 4.123 여기에 땡땡 이런 순환소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얘는 4.123 123 123 얘가 계속 반복되는 순환소수예요. 이걸 분수로 만들어주려면 이걸 통째로 그냥 x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다? 소수점 아랫부분을 순환마디가 계속 반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x의 소수점 아랫부분은 순환마디 1, 2, 3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냥 x를 한번 써주는 겁니다. 4.123 123 123 이렇게. 그럼 우린 하나의 수가 더 필요한데 이 순환마디가 똑같이 반복되도록 만들어주려면 이 순환마디 1, 2,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수 부분으로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숫자를 하나, 둘, 세 개를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요 양변에 1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0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4123.1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다? 소수점 아랫부분을 요 순환마디만 계속 반복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둘을 뭐 해주면 돼요? 변변 빼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999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소수점 아랫부분을 똑같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빼주면 소수점 아래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남는 것은 4123 빼기 4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인데요? 4119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양변을 999로 나눠준 999분의 얼마? 4119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예. 자, 감이 아직도 안 왔다. 하나 더 풀어봅니다. 이번에는 뭐냐 하면 1.234인데 자, 3과 4가 순환마디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1.234 34 3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분수로 바꾸려면 이걸 그냥 x로 두면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뭐다? 소수점 아래는 순환마디만 반복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소수점 아래는 .343434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 요 부분을 정수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먼저 1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2.343434가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x에 얼마를 곱해주냐 하면 이번에는 여기까지를 올려주면 되겠죠. 정수 부분으로.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올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1000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234.343434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소수점 아랫부분이 똑같은 형태가 되도록 만들었고요. 우리는 그냥 요걸 변변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1000x에서 10x를 빼는 거니까 990x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빼줘봤자 1234에서 12를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빼주시면 122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양변을 990으로만 나눠주면 990분의 얼마? 122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기억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뭐다? 소수점 아래를 순환 마디가 계속 반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35187인데 요번에는 순환 마디가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부터 3개씩 3개의 숫자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4.35 그 다음에 187, 187, 187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소수예요. 이걸 통째로 x라고 둡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다? 소수점 아랫부분이 순환 마디만 계속 반복되도록 만드는 거다. 그러면 .187, 187이 돼야 되니까 일단 3과 5를 정수 부분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x는 얘는 435.187, 187, 1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우리는 소수점 아래가 순환마디 187만 계속 반복되도록 만들고 싶으면 어디까지? 자, 3, 5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딱 한 마디, 한 순환마디 187까지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를 올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10만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만 x는 43만 5187.187, 187, 18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변변 빼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에서 100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99,900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43만 5187에서 누구만 빼면 돼요? 435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빼주시면 43만 475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냐 하면 99,900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요것 분의 43만 475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예. 자,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수점 아랫부분을 순환 마디만 반복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곱한 거고 100을 양변에 곱한 거고 10만을 양변에 곱한 거다. 그래서 왜 100을 곱하고 왜 10만을 곱했는지 요것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 방법은 충분히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꼴로 바꾸는 것도 가능했고요. 유한소수도 분수꼴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모두 다 뭘로?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수 형태라는 것이 결국 A분의 B꼴입니다. 그죠? 이 A, B는 모두 자연수.
이런 거였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자연수분의 자연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요런 수를 우리가 양의 유리수다라고 한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음의 부호만 달면 그게 바로 음의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한소수와 순한소수가 모두 뭐이다? 유리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소수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런데 이 무한소수는 다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순환소수고요. 그 다음에 이 무한소수 중에는 뭐가 있다? 순환소수 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결국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는 결국 유리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구나. 요거 두 개를 요렇게 묶어서 우리는 요걸 유리수라고 부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런 그림 분류도 그죠? 소수를 분류한 거죠. 요렇게 한 요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 무한소수 중에서 순한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요러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걸 무리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이걸 유리수라고 그러면 이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걸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는데 무리수는 앞으로 배우게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죠?